저는 애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사업체를 몇 개 하다가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또 4년을 외국을 나가서 공부를 할 거라고 또 그걸 해왔어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했으니까 남들처럼 평범하게 좀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이랬는데 또 애가 외국 가려는 확실히 외국 가서 공부하려는 그 공부가 보니까 뭐 앞으로 비전도 있겠고 꿈은 확실한데 그렇더라고요. 그 꿈을 밀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제가 좀 몸이 건강할 때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엄마의 바람 욕심인가 몰라도 좀 그래서 많이 자녀하고 지금 그러는데 제가 또 4년을 더 또 그 외국에 또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래저래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지금 30대가 좀 넘었죠. 30대가 넘었다는 건 40이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30대 초반이거든요. 30대 초반이라고. 예, 예. 20살이 넘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무슨 말 알았어요? 예. 20살이 넘었으니까 성년이에요. 성년. 성년이란 것은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 그건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게 엄마는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든 장가를 가든 혼자 살든 스님이 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취직을 하든 유학을 하든 자기 인생 자기가 살 권리가 있다. 부모라도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돼. 그거 딱 마음을 끊어야 돼. 뭘 하든 엄마 뭐 하면 좋겠노 물어도 아이고 네 인생 네가 살지 난 모른다. 나도 내 인생도 못 살아가 지금 내일 헤매는데 내가 무슨 남의 인생에 간섭하겠냐. 내가 뭘 한다고 공부 많이 한 너가 알지. 엄마는 모른다 그런 거. 엄마는 지금 내 인생도 못 살아가 지금 고민 중이다. 이렇게 내가 정을 딱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스님 제가 욕심 많이 생겨요.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무슨 정을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정을 끊었으면 다음 질문하고 안 끊었으면 그냥 그거부터 끊고 왔어요. 그거는 집에 가서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 아니요. 집에 가서 생각하면 못 끊어요. 이 자리에서 끊어도 집에 가 도로 달라붙는데. 근데 마음은요. 제가 이제 그 애가 하려면은 제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 가가 있으면은 요즘 한국보다는 힘들더라고요. 좀 모든 그런 게. 힘 안 들어요. 지가 좋아서 가는 거는 힘이 안 들어요. 싫은데 억지로 보내면 힘들지. 자기가 좋아서 학원 가면 힘이 안 드는데 부모가 억지로 학원 보내면 힘들지. 그러니까 성년이기 때문에 뭘 하든 아들에게 자유가 있듯이 나도 지원을 안 할 자유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고 싶으면 하시고 지원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것도 같이 끊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원도 하지 마라 이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뭘 하든지 간섭도 하지 말고 앞으로 지원도 하지 마라.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간섭하면 자식의 자주성을 해치고 지원해주면 의지심을 키워줘요. 두 개를 다 끊어버려야 돼. 외국 가겠다 오면 잘 가 이러면 돼요. 뭐 도와주세요. 너 몇 살이니? 31살요. 그러면 야 독립해라 이러면 돼요. 엄마는 내 인생 살기도 힘들고 내 먹고 살 일도 지금 태산 같으니까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라. 그래 정을 끊어주면 돼. 그럼 걱정 없지 뭐. 네. 간섭도 하지 말고 뭐도 도와주지도 말고 그래 다 끊어버려. 그러면 지가 이제 뭐 엄마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면 엄마 시킨 말을 듣든지. 그래서 뭐
나 지원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럼 니도 나한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가 협상을 하면 돼요. 자식이라고 이렇게 자꾸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니 장가 갈래 이런다든지 내가 원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은행 투자하듯이 그럼 몇 프로 갚을래? 이래가지고 사인해 주든지 이렇게 성년으로 대해라 말이야. 성년으로 이게 자식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엄마부터 아들을 성년 어른으로 대우해줘야 아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엄마부터 세상 사람이 대우 안 해줘도 나는 탁 어른으로 대우해줘야 돼. 그래야 아들이 잘 돼요. 그럼 그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 간섭하려니까 그것도 걱정. 도와주려니 그것도 걱정인데 간섭도 하지 말고 도와주지 말라니까 얼마나 좋아. 끊었어요, 정을. 네, 알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셋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네. 근데 큰아이가 30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진작에 스님을 만났더라면 좀 저도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연년생으로 아이를 셋을 낳다 보니까 큰아이에 대해서 너무 애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아기였는데 큰애처럼 진짜 우리 엄마들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이제 배불려주고 그리고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불편한 것만 없으면 된다 생각하고 이유식 할 때도 밑에 동생들이 있으니까 아이가 씹어서 넘길 시간을 안 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되는데 이제 그게 지나온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양육을 했는데 밑에 아이들 둘은 이제 나이가 터울이 없어도 그래도 그렇게 크게 뭐가 안 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 힘들지 않게 키웠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이제 그 근본에는 저희 남편이 있는데 굉장히 완벽을 제가 볼 때는 진짜 부족한 인간이지만 자기가 시행착오 했던 거를 아이들을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너무 많이 억압을 해서 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밑에 아이들은 진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뭐 좋은 직장을 잡아서 그렇게 잘 됐다기보다 그냥 성향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이 자랐는데 큰아이가 대학 가면서 이제 아빠랑 떨어지면서 자유분방해지고 이제 자기가 나가서 힘들게 많이 세상을 겪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는 엄마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안 한다기보다도 불편한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내일이 없는 아이처럼 살아요. 저희 하다못해 저는 이제 직업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보면 너무너무 멀쩡해요. 판단력도 분명하고 또 위트도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기 문제만 아니면 굉장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그런데 엄마랑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걸 싫어하고 짧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내일이 없이 살아요. 그냥 우리 아들하고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냐?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이제 돈을 벌잖아요. 이 직장 생활하는데 돈을 벌어오면 자기를 위해서 조금 일부분은 저금을 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하다못해 몸이 아프면 이제 30살이면 저희 손을 떠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고 오늘만 사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가 다 시원치 않은데 자기가 버는 돈은 다 쓰는 거예요. 하다못해 낚시 좋아한다고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보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자기한테 빌려달라 그래요? 아니 빌려달라 그러지는 않은데 그러면 30살 먹은 아들이 어린애도 아닌데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 북한의 김정은이는 30살도 안 되고 한 나라도 움직이는데 그 무슨 30살 먹은 아들을 어린애 취급을 해 그렇게. 근데 나중에 아파서 집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나 죽겠어. 아니 지금 한 집에 살아요? 딴 데 살아요? 한 데 살아요. 그럼 내 보내세요. 근데 나간다 그러는데 나갈 돈도 없어요 사실. 아니 그야 자기 걱정할 필요 없지. 지야 뭐 빚을내고 나가든 못 나가든.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동생이 외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동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집 보증금을 빌려주고 은행 이자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똑같은 입장이 아닌데 똑같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성향이 다르니까 그거를 거절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죠. 그 요거도 먹어야지. 저 동생은 집 보증금 내주고 이자 받으면서 자기한테는 안 해주면 당연히 욕하지. 그 왜 안 얻어 먹으려고 요거도 먹으면 되지. 그 요거 안 얻어 먹으려면 돈을 떼주고 나중에 돈을 잃으면 되고 저건 떼주면 돈 쓰는 거 보니까 돈도 못 돌려받겠다 싶으면 욕 좀 얻어 먹으면 되지. 네, 돈 문제보다 자기 건강 문제가 아들이. 그런 건 자꾸 그러니까 아직도 3살 먹은 어린이 취급을 하고 있네. 그야 뭐 30살 먹었는데 지하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뭐 의하든지 그거는 자기 인생이니까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그런 관점을 딱 가져야 돼. 그 문제가 저한테 있다는 것도 제가 자꾸만 의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은 없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이웃집 남자 30살 먹는 성인 남자로 딱 보고 나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하면 관여를 안 해야 돼. 지가 벌어가 보트를 사든지 지가 뭐 낚시를 사든지 그건 지 알아서 할 일이지.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돈이 조금 낭비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은 낼 수 있지만은 더 이상 하라 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길게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거를 자기가 간섭하듯이 얘기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엄마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5마디 이상 안 합니다. 아들한테는. 스님이니까 지금 투정을 좀 부려보는 건데요. 에이고 그 버릇 어디 간다고. 스님이 뭐 바본 줄 아나. 스님이 영리한 사람이요. 바로 딱 말하는 터 보면 아들이 힘들겠다 금방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딱 끊어. 간섭을 끊어. 그래야 되겠죠? 그거 왜 나한테 물어? 사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마음을 잡아도 며칠 동안 참 많이 부대꼈습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어디요? 어린애 성질 내가 과보 받는다는 거 하고 똑같이 저는 5년 후에 받는데 자기는 이제 그 아들 죽을 때까지 자기가 다 짊어져야 돼. 앞으로 집도 사줘야 되고 결혼도 시켜줘야 되고 또 부부 못 살아가 며느리 갚버리면 손자도 봐줘야 되고 이제 자기가 내가 보니 앞길이 원하다. 자기가 동생 둘이 때문에 큰애를 야단쳤기 때문에 큰애가 이래 된다는 건 자기가 원인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커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 난 닭똥 먹고 주워 먹고 자랐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과잉보호야, 과잉보호. 덜 보호해서 생긴 게 아니고 자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과잉관심, 과잉보호야. 관심 끊어. 뚝 끊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대화할 때 본인만
내가 중이 너무 냉정하고 이러고 딴 사람은 다 그래 그 길밖에 없다 이래요. 그 스님 어떻게 저 잘하나? 이거 누구나 다 옆에서 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두 부부가 막 싸우고 애들은 울고 이럴 때 아내는 막 악에 받치니까 남편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뭐라는 걸 이런 핥혀버리는 게 막 속이 시원하고, 남자는 마누라 한 대 더 때려버리는 게 속이 시원하고, 살림을 하나 더 부숴버리는 게 속이 시원하고, 그러지만은 이웃집에서 보면 저래봐야 누손해다, 때려야 누다, 제 마누라 핥혀야 누다, 제 남편 울어봐야 누다, 제 자식. 옆집에서 보면 다 보여. 근데 싸우는 당사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중학교 2학년 여자도 뭐라 그러더나? 놔두라 그러잖아. 그 소리 듣고도 30살 먹는 아들한테 물으면 스님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는, 어릴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지 애들을 사랑으로 제대로 안 보살피고 성질을 많이 부려서 애들 성격을 왜곡시켰고, 커서는 간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애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학교 들어가면 간섭을 안 해야 돼요. 물어도 아이고 엄마가 뭘 하노? 아이고 젊은 너가 알지. 이래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학교만 가져오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정도로 자꾸 떼줘야 아이가 자립이 되고 자기 꿍리를 쓰고 연애가 실패가 가슴앓이를 하고 이래 봐야 인생을 자꾸 배운다니까. 그걸 전부 뭐 여러분들이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30살이 먹어도 저렇게 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스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들이 마음 상처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일이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다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한 1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려고. 누가? 우리 아들이요. 아들이 직장을 그만뒀는데 자기가 왜 힘이 없어요? 아니 또 할 일이 없고 또 무의미해지면 예전에 큰 상처 때문에 거기에 좀 집착이 되고, 그러면 또 부모로서 조금 옆에서 볼 때 또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서 또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예전 생활로 잘 되돌아갔으면. 누가? 아들이? 예. 아들이 본인이? 아니, 아들이요. 예.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예. 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냐, 그런 역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있으면 이 세상에는 괴로워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힘들고 그래서 좀 다른 직장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가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좀 오래 다니고 거기에서 좀 직책도 맡고 있고 그런데 또 그만 이렇게 둔다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쉬운 건 이해가 돼요. 예, 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예. 그래도 지금 아들이 20살 이하예요? 넘었어요? 30살 넘었기 넘었습니다. 때문에 20살이 넘으면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의견을 들으면 좋지만은 안 듣는다고 해서 아무런 죄가 안 돼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든 직장을 다니든 엄마 입장에서는 다니던 직장 다녀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좋지만은, 그러면 아들이 엄마 말만 들으면 아들이 아니고 엄마의 노예지 뭐. 제가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저 생각이 그렇다. 글쎄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럼 제가 되물어 볼게요. 그럼 부처님이 결혼까지 해가 애하까지 하나 낳아놓고 왕위도 버리고
출가한다 그러면 그 부모가 생각할 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할까 못하는 짓이라고 생각할까? 네? 예. 부모가 생각할 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할까 못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말 들었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었어.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활동을 할 때, 그 엄마가 생각할 때, 부모가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까? 그만 또 웃으면 하지. 어떤 부모도 다 아들이 자녀가 편안했으면 하지 어려운 거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안중근 의사도 나올 수가 없고 유관순도 나올 수가 없고 부처도 나올 수도 없고 예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부모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 부모가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내가 그런 생각하는 것까지는 자유인데 자식이 그걸 따라야 될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부모님도 내가 고등학교 다니다 절에 들어오면 아이고 잘했다 이럴까? 근데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울고분다고 다시 학교가 다니고 결혼해가 뭐 월급이라도 받아가 어머니한테 뭐 용돈이라도 드리고 하면 우리 어머니 좋아하셨겠지. 어머니는 좋아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왜 내가 부모의 노예입니까? 20살까지 나를 키워준 건 감사해요. 부모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부모의 노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들이 예. 직장을 그만두든 직장을 다니든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이혼을 하든 그거는 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 입장에서는 이래 안 했으면 좋겠다 저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게 있지만은 아들이 내 노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들한테 맡겨야 돼요. 아들이 물어본다 하더라도 엄마 나 직장 그만두는데 엄마 생각 어때? 이래 물어보더라도 아이고 내가 내 인생도 잘 못 사는데 내가 네 인생까지 조언할 게 무슨 힘이 있겠노?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해줘야 될 텐데 자기가 자기 인생 결정하는데 왜 그 엄마가 껴가지고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가 걱정 그저 근심하고 걱정하고 집착하는 자기 병 때문에 생긴 병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아들은 돈이 없어도 잘 살 거야. 우리 아들은 직장 그만둬도 지가 알아서 잘 살 거야. 이렇게. 오히려 아들의 뜻을 이제는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자기가 영 걱정이 되면 아들을 불러가 말은 해야지. 어떻게 말을 하냐. 얘야 나는 너를 믿고 너를 존중한다. 그런데 이번에 직장 그만두는 거는 엄마 생각에는 니보다 내가 못하겠지만은 요즘 세상에 직장도 새로 구하기 어렵다 그러고 이러이러한데 막 그냥 다니면 어떨까. 엄마는 그런 생각인데 엄마가 뭐 세상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엄마의 생각 이런 것도 네가 좀 참고를 해가 네가 결정할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이상은 간섭하지 말아라.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그것도 인생의 간섭입니다. 좋은 정도에서 끝나야 된다. 내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에서 끝나야 된다. 부처님도 부모가 좋은 정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울고불고 하니까 부처님도 집 나갈 때는 인사 안 하고 어떻게 가버렸어요?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하도 막 울고불고 하니까 엄마가. 그래서 밤에 몰래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나아요. 오히려 인사하고 서로 헤어지는 게 좋아요.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좋잖아. 아이고 엄마는 원하지 않지만 네가 그런 마음이 확실하다니까 네 인생은 네가 결정을 해야지.
알았다. 이렇게 해야 인사하고 헤어질 수가 있다. 저는 52세의 딸을 가진 엄마예요. 네. 지가 젊었을 때 남편은 말단 공무원으로 집도 없고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 네. 애들 데리고 학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딸을 시댁에 맡겼습니다. 네네. 딸을 맡겼으면 시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또 우리 딸한테도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용돈도 못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지요. 딸은 그런 사정이 있어 할머니 집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았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데리고 살았을 텐데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할머니 집에 살면서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되어서 딸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았어요. 엄청 힘들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딸을 마음을 풀어줘야 할 텐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스님의 현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딸이 몇 살이라고요? 딸이 52살이요. 그 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런데 가끔가다 엄마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한테만 이렇게 보살펴주고 저는 안 보살펴줬다고 엄청 그 힘들어하는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얘기하면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그때 나도 살기 힘들어가지고 미안하다, 나도 살기 힘들어가지고 니를 그래 맡겨놔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미안하다고 해도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도 그만이. 안 들어주면 지밖에 없지 뭐. 그런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엄마가 막 잘했다고 하고 내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이러면 문제지만은 아이고 미안하다, 나도 그때 살기 어려워서 그랬다,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래도 지가 속상해하는 거 보면 저도 엄청 속상해요. 에이 속상해할 필요, 지나간 일이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살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그러면 나도 여기 제자 가르친다고 저기 명상을 지도하는데 다리 아프다는 거를 그래도 해라, 다리 아프다는 그래도 해라 이래가 이게 나중에 커가지고 내 다리 아파 죽겠다고 얘기해도 풀지 못하도록 해라 이래가 자꾸 항의하면 어떻게 할게? 그리고 왜 풀어 내가? 아이고 미안하다 막 이러고 치우지. 그래 저는 나한테 옛날에 살았던 거 다 막 학교 다니면서도 그 들어주면 돼. 그냥 아이고 그랬나 이거 미안하다 이러면 돼요. 공부도 잘해도 딴 엄마들은 막 찾아와서 선생님들한테 선물도 주고 하는데 너 없는데 어떻게 줘? 우리 엄마는 학교도 안 왔다고 막 그런 소리를 그런 소리 하면 미안하다 그러면 된다니까. 들으면은요 막 그런 소리 해가면서 막 울어요. 울면 그냥 지 목 아프겠지 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찢어지면 뭐를 찢어지고 우는데 왜 찢어져? 지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기는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니까. 미안하게 하면 엄마는 대화가 안 된다고. 대화가 왜 안 돼? 미안하다 하면 대화가 잘 돼. 자기가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니까는 그렇지. 미안하게 했어요. 그래 한 번만 하지 말고 10번, 20번, 100번 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죄인이다.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기가 왜 죄인이에요? 아니 해준 게 너무 없어가지고. 에이, 그런 소리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자기가 죄인이에요? 딸한테 못 해줬으니까 그게 죄인이죠. 죄 아니에요. 그건 더 잘못 생각하는 거. 그건 만약에 뭐 시댁에 아들을 못 낳아줬다고 죄인이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 애를 못 낳아줘서 죄인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무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 자기 잘못 없고 객관적으로 따지면 잘못이 없어. 그래도 자꾸 엄마를 원망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노? 니도 한번 대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아이고 엄마도 살기 어려워서 그랬다. 아이고 미안타. 엄마도 살기 어려워서 그랬다. 그럼 엄마도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걸 어떡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렵기도 어려웠지만은 애를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났어요. 걔 안 났으면 뭐 됐어. 지나간 걸 지금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그 따질 거 없어.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아이고, 이제 지금은 그 법륜 스님 그거 강의 들으면서 엄청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나보고도 맨날 전 일산법당 다니거든요. 거기 빠지지 말고 저런 도우는 길은 거기 그 법륜 스님 거기 가는 게 제일 도우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가끔씩 만나면 나만 보면 속이 디비지는가 봐요. 막 내 속을 팍팍 긁어놓으면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속이 디비진다 그러더니 소금을 갖고 확 뿌려버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그것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20살 미치면 조금 엄마가 해야 되는데 20살 넘어버렸을 때는 이해는 해줘야 돼. 아, 네가 어릴 때 그랬구나. 예, 하지만 가슴이 지금 아파요. 지금 할 건 없어. 엄청 아픕니다. 저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듣지. 스님 얘기하면 내가 죄가 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님이 보시기에 죄가 내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 내가 아무 잘못도 없네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이고 알았다. 그러면 앞으로 딸이 뭐라 그래도 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된다. 이러면 알았습니다. 이러고 끝이 나야지. 잘못이 없다는 데도 계속 잘못했어요. 왜 그렇게 죄인이 되고 싶어? 아유, 그럼 앞으로 편하게 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상처를 입은 게 있으면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치유를 스스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엄마한테 계속 옛날 얘기하면 그 문제예요, 딸이. 근데 어쨌든 그 어릴 때 입은 상처는 잘 이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렇다고 그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치유는 누가 해야 된다?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스님한테 얘기 드려요. 그건 네가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된다? 아이고 미안타. 그때 엄마가 어리석어서 그랬어. 그때 엄마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 이렇게만 해야지 변명을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저 미안타 뭐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돼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딸이 27살인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가 한 번 나고 나서 한 2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또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2번을 했는데 네. 그 수술로 인해서 아이가 복합 통증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제가 무진 애를 쓰다가 결국은 양방에서 안 돼서 한의원을 다니면서 제가 거의 지금 10년 정도 지금까지 이제 아이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오는데 네. 아빠도 많이 아팠었고 아빠가 2007년도 1월에 쓰러졌는데 아이가 2009년도 12월에 다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제가 케어를 하면서 제가 가장 역할을 하고 왔는데 네. 문제는요. 이제 아빠는 2년 전에 하늘나라를 갔고 네. 이제 아이만 제가 케어를 하면 되는데 네. 아이가 그렇게 많이 아프다 보니 대학도 다니다가 휴학을 했고 지금 현재는 아파서 집에 있는 아이인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10여 년을 제가 한의원을 그러니까 한의원뿐만이 아니라 좋다는 치료할 수 있다라는 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요. 아이가 너무나 신경질적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행복학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듣는다고 귀 기울여서 듣는다고 들어요. 근데 제가 아이의 마음을 못 읽어주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할 때 엄마가 네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아이가 어찌 할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 옆에서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의 입장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라도 좀 행복하게 살고 저라도 좀 제가 이렇게 생활 자체 제가 뭐 직장 다니고 이러면서 힘은 들지만 저라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면 아이도 괜찮지 않을까. 나름 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오는데 일요일 날도 아이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낳는데 제가 그게 있는 줄 모르고 버렸더니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막 엄마한테 막 해대는데 제가 그거에 이제 아이도 상처를 받고 저도 아이는 엄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아이한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저도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스님.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엄마가 정말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아이가 저렇게 아픈데 나 나름대로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자꾸 의문점이 들어요, 스님.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이한테 아이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가 짜증을 많이 내겠죠, 스님?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좀 더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이도 조금 아프지만 조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스님 저기 먼저 질문자분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이도 너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지금은 웬만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에서 많이 그래도 이렇게 아이가 이기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27살 한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에만 있고 잠깐이라도 직장 알바라도 하고 싶어서 나가면 며칠 하고 나면 아이가 그 통증으로 인해서 다시 쓰러질 듯 아파서 다시 집에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케어를 하고 있지만 나이가 27살인데 언제까지 내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케어하는 게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정말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그걸 못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습니다. 네. 네, 안쓰럽다 하는 건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네. 없다고. 제가 또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조금 자기에 대해서 좀 과대망상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아이를 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면 부처님이나 있을까. 부처님도 실제로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같이 안 살아봤고. 이론적으로는 부처님은 중생을 온전히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아이를 전적으로 이해하는 엄마가 되겠다 이런 건 자기가 부처님이 되겠다. 이해한다고 하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게 보통 사람이에요. 다. 남편을 이해한다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를 이해한다지만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통 인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스님. 아니, 이거나 해결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요. 인간은 누구도 누구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잘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여성이 그 아내가 그 남편 장례식장에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문상을 가면 저를 붙들고 아이고 스님 남편이 죽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래요. 제가 들을 때는
너는 어떻게 죽은 남편은 걱정 안 하고 살리 걱정만 하노?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걱정이 지금 앞선다. 내 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아이고 아직 애들이 어린데 내가 저걸 어떻게 키우고 살아요 이래. 지금 아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 키울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남을 아는 것처럼 흉내를 낼 뿐이지 원래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다. 인간의 이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그래도 조금 남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인의 가르침이에요.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라. 근데 자기는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그러니까 그 이상 하려고 하는 건 자기 능력 밖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 제가 제 나름 생각한 것은 제가 그냥 저만이라도 잘 살자 이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있어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잘 살 수 있지. 자기 지금 이 정도만 하면 잘한다. 애를 버린 것도 아니고 네. 밥 주고 그래도 뭐 물이라 떠다 주고 온전히는 이해 못 하더라도 이 정도 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 내 할 일은 원래 20살까지 해주는 건데 애가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20살 이상 돌봐주는데 20살 넘은 건 내 딸이 아니고 이웃집 여자요. 아시겠습니까? 네. 20살이 넘으면 내 아들이 아니고 이웃집 남자요 그냥. 그러니까 이웃집 남자라 여자라 하더라도 뭐다. 몸이 안 좋으니까 지금 내가 뭐 해주고 있다. 돌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탁 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자기 인생 살면 돼요. 뭐 딸이 뭐라 그러든 불평을 하든 그거 뭐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자기의 책임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아이고 그랬나?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가 원래 뭐 좀 뭐가 잘 모르지 않나? 이렇게 탁 인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매번 엄마 뜻 모른다. 그러면 그래 엄마 원래 좀 맹하잖아. 이러고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라도 행복하게 산다 이 말. 이런 딸을 둔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아들을 둔 엄마, 이런 남편을 둔 사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만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걸 도와주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안 도와줬다고 죄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안 도와줬다고. 자기가 나아가 애 3살짜리를 버렸다. 이건 죄가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웃집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웃집 여자예요. 이웃집 여자를 내가 볼 땐 그 정도 도와주면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꾸면 자기가 이 속에서도 딸이 불평하는 속에서도 웃으면서 살 수 있고 그걸 아직 어린애처럼 그렇게 자기가 부처되겠다고 온전히 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식이 마음은 의지인데 행동은 옆길로 갑니다. 22세이고 맞이입니다. 옆길로 간다 이 말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옆길은 없습니다. 오직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길밖에 없어. 그냥 길만 있어. 옆길은 사람이 뭘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 옆길이에요. 대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서울이 북쪽에 있고 경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구가 북쪽에 있고 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서울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원래 동서남북이 없어. 다 자기 기준 잡게 있고 옆길은 없어. 그냥 길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옆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근데 내 원하는 대로 되면 내만큼 제일 잘 됐을 때 내만큼 됩니다. 이 말 이해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면 최고로 잘 됐을 때 내만큼 되고 대부분 나보다 못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내보다 좀 못해지는 존재가 되고 싶거든 원하는 대로 되라 그러고, 자식이 나보다 좀 나은 경우가 생기고 싶거든 그냥 내보다 나으려고 저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놔두세요. 내보다 나으려고 저러구나 이렇게. 근데 또 자식이 또 지 맘대로 하면 내보다 나을 수도 있는 반면에 나보다 월등하게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려면 그냥 뭐 내보다 조금 못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가고, 내 시킨 대로 해라 하고, 까짓까 크게 못해지든 크게 잘 되든 까짓까 못 먹어도 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려거든 그냥 놔둬. 밀어줘. 그냥 학교 다닌다면 그래 다녀라 이러고, 학교 그만두겠다 그러면 아이고 법문스님도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뒀더니 잘만 살더라. 혼자 살겠다면 아이고 혼자 살면 좋지. 또 애 하나 데리고 뭐 어머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여자 데려오고 남자 데려오고 이러면 안 돼. 애가 벌써 고등학교 때 벌써 남자 여자 밝히는 거는 부모 속을 안 썩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30 40대가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것보다 부모 속 썩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지가 바로 미리 딱 알아가지고 바로 이런 거는 굉장히 효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애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힘든다고 하지만은 40 다 돼 가도록 장가하고 시집 안 가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속 썩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눈으로 보지 말고 놔놓고 정진하세요. 정진을 하면 사물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내 눈 갖고 봐가지고 자식이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는 거는 터무니없는 얘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이 길 올 때 선생님도 미쳤다 그러고 친구도 미쳤다 그러고 부모도 미쳤다 그러죠. 그래도 어떡해. 이것도 괜찮잖아. 그죠? 여러분은 다 괜찮다 그러지.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안 괜찮다 그러지.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다 소리 듣고 하면 뭐 하는 얘기야. 자식이 없는데. 풀도 씨가 있는데. 경상도 말로 쭉뛰기 되게 쭉뛰기. 그거는 사물을 보는 눈이 그랬으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씨가 있느냐 없느냐. 씨가 없는 건 이 쭉뛰기 되게. 알아요? 쭉뛰기 말 알아요? 이거 방송 나가면 경상사람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어떤 여자하고 연애를 하면 훌륭하다 그래 미쳤다 그래. 미쳤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어떠냐. 몰래 애 하나 나가 갖다 줘. 내가 키워줄게. 그 어느 스님도 다 보인 거 애 있던데 뭘. 부모랑은 사물을 보는 눈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게 진실이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 갖고 어른이 그러니 하지만 세상은 다 이렇게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보다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게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게 훨씬 더 인생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나쁜 인간이냐? 그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자기 인생을 사는데 그렇다. 왜 그러냐? 옛날에 사물을 보는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걸 틀렸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분이 보는 눈이고, 그럼 그대로 효자면 따라가야 되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그분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그러나 그분이 내 인생을 강요하는 걸 내가 싫어하듯이 나도 그분의 인생에 간섭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거기도요. 그러니 18살을 이하일 때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18살이 넘으면 놔두세요. 그렇게 집착하고 간섭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놈 새끼가 공부도 안 하고 아이고 저게 미친놈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내 입에 앉으면 자식
비난의 하니까 자식 못 되라고 연부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고 그래 인생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또 대기만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내 생각에 빗나가서 나가는 거 보니 저거 내보다 잘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믿고 항상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지금 하는 것보다. 그러니 이런 거 다 버리고 지금 내 눈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식을 남편을 누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구름통이를 끌어가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런 게 왜 자꾸 자기 식대로 되라 그래. 지금 딱 끊어버려야 돼요. 수행자는. 그게 비록 남편이든 자식이라 하더라도 오늘부터 딱 간섭을 끊어야 돼. 그리고 내 공부부터 해야 돼. 내 눈부터 띄워야 돼. 내 눈 뜬 뒤에 간섭을 하든지.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상대를 망치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놔둬. 외면이 아니야. 외면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나빠가 그만두는 거고 지금은 다 좋게 생각해서 놔둬. 그래야 여러분들 남편이 훌륭해지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아내도 좋아지고 그래. 이 생각 안 바꾸고 뭐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이 어떻고 저떻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 헛짓이. 이렇게 공부해가면 아무 인생에 펴지는 게 없어. 그렇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